네.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 중에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정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긴 해야 되겠죠. 정교화를 쓰면 뭔가 좋으니까 우리가 정교화를 배우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뭐, 그렇게 어려운 포인트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2025년도 향으로는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 가지고 아마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 뭐 이게 일부 이제 저희 협력업체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주제들도 많긴 하지만, 뭐 일단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뭔가 위험한 상품들에 대해서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 메일로 막 이렇게 전달을 하거나 이렇게 합시다라고 공지를 해봤자 뭐 안 듣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법 제도 안에서 또는 시스템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일반적으로 그 모든 곳에 다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어서 뭔가 내가 위험한 상품을 좀 사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결제가 안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을 내가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단 먼저 필요한 내용을 뭐 엔터티 그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각각 어떤 상품에 대해서 특정 검사를 받고 그 검사가 실제로 회수를 한다던가 검사 부적합 또는 검사 적합이면 오케이지만 부적합이라고 하는 게 뜨면은 이제는 뭐 관련해서 뭔가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뭐 데이터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부 다 한 테이블에 다 어,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요 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교화는 한 테이블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지 말고 이제 최대한 데이터를 분리해서 그 따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좀 대처하고 뭔가 데이터가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하나만 딱 바꿔도 전체적으로 다 전파되는 약간 이런 거 원하는 거죠. 뭐 이것만 살짝 보더라도 만약에 검사 적합, 뭐 검사 부적합, 회수 명령 이런 게 있는데 회수 명령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펜딩으로 바뀌었다. 펜딩으로 뭐 영문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너무 조그마하네요. 그러면은 실제 그 펜딩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회수 명령으로 돼 있는 건수가 엄청 뭐 1억 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 1억 건 중에서 뭐 3천만 건이다. 그럼 3천만 건의 행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속도가 또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런 걸 그 커버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이거를 이제 원래 처음에 있었던 테이블이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전부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 있는 메인 테이블이 여기로 들어갔죠. 문서. 그러면 내가 KF 검사기간 코드에서 문서 번호를 보니까 검사 결과 유형 코드가 1, 회수 명령이네.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검사 결과 유형 코드가 원래 회수 명령을 아까 펜딩으로 바꾼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 하나가 1은 회수 명령이야, 2는 검사 부적합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한 줄로 관리를 하면은 나중에 여기가 1억 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 1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바꾸지 않아도 돼요. 제가 바꾸는 거는 이 마스터성 요 테이블에서 요 한 줄만 요 회수 명령을 펜딩으로 바꿔주면은 그러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이 1억 건에 있던 데이터들은 그냥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컨셉으로 실제 정교화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뭔가 이제 그 성능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포인트도 훨씬 더 좋아져서 뭔가 고객이 뭔가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또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건데, 설계가 잘못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엔터티라고 이제 그 모델링에서 이야기하죠. 그 성능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요구사항을 받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규화라고 하는 과정들을 쓰면은 그게 훨씬 더 용이하다가 여기에선 포인트입니다. 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검사 유형 이름이 변경되면은 모든 행을 수정을 해야 되나, 또는 검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은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자, 보면은 여긴 지금 현재 검사가 이루어진 애들만 지금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품에 특정 제품이 검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아예 관리 자체도 안 되는 거죠. 데이터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 항목이 2건이 아니라 3건이라면, 아, 이거는 제가 일부러 만든 거긴 한데, 검사 결과 1, 검사 결과 2, 뭐 검사 결과가 나중에 이제 한 문서에 검사 결과 1, 2, 3, 4, 5가 있다. 그러면 이거 컬럼을 계속 추가시키느냐? 아,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테이블의 구조, 이 컬럼이 하나 늘어간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실무에 들어가면은 뭐 예전에 근데 제가 교수로서 이제 자문을 다닌 때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어요. 뭐 여기에 뭐 경기장 1, 경기장 2, 경기장 3. 뭐 그러면 제가 경기장이 늘어나면 컬럼 계속 늘릴 건가요? 차라리 그 경기장 코드를 하나 따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면은 그냥 테이블 하나로 관리하면 되는데 컬럼 하나씩 늘려간다. 이거는 원래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컬럼 하나 늘리는 게 그렇게 막 용이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약간 리스크한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뭐 약간 쓸데없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규화의 그 3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정규화 포인트에서, 잠시만요. 정규화 포인트에서 실제 3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정규화, 제2 정규화, 제3 정규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1 정규화는 모든 컬럼은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 제품명이라고 했는데 HK 코드 과자랑 핫도그가 같이 있다. 이거면 얘가 뭐 뭔지를 얘야 쟤야. 근데 이런 일들이 데이터 분석, 저는 솔직히 데이터 DBA 쪽이라기보다는 데이터 분석가 쪽이긴 한데 결국 이제 DB도 다루긴 하긴 했었죠. 이제 화면 예전에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결론 그 하나의 컬럼에는 그 하나의 속성이죠. 정확하게 하나의 속성에는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제 원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 제1 정규화입니다. 하나씩은 제가 따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2 정규화는 각각의 엔터티 테이블에는 그 속성 컬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주식별자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메인으로 다루진 않았는데 하나의 행을 딱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딱 그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딱 식별할 수 있는 것, 메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걸 보통 이제 PK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후보 키도 될 수 있고, 근데 주식별자 전체에 종속되어야 한다. 갑자기 어려워지죠? 종속되어야 된다. 근데 뭐 이게 일단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조금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이 테이블에는 지금 현재 주식별자인 게 요 3개 컬럼이거 3개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검사기간 코드, 문서번호, 문서차수 이렇게 3가지예요. 왜냐면 이 검사기간 코드와 문서번호, 문서차수를 알면은 이 행 하나가 딱 식별이 되는 거죠. 왜냐면 중복이 되지 않는 약간 그런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2 정규화는 그래서 이 주식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속성들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주식별자에 종속되어야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식별자를 알면은 나머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기간 코드, 문서번호, 문서차수 알면은 바로 검사 결과 유형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딱 그 컨셉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딱 뜬 게 이거 제외한 검사기관명 하나만 한번 지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검사기관명은 실제 검사기관 코드만 알아도 얘가 결정이 돼요. 이 세 개를 굳이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왜냐하면 주식별자 전체에 종속이 되지 않는 이런 속성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분리해라. 테이블을 분리시켜라. 얘랑 얘랑 따로 테이블을 빼내라. 이런 컨셉이 제2정규화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말이 기본 말 자체 개념이 좀 힘들고 솔직히 잘 사용하지 않는 내용들 제가 솔직히 실무에서 속성이라는 말 솔직히 뭐 인스턴스라는 말 그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나섰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시험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 거죠. 아무튼 제2정규화는 주식별자 전체에 종속적이어야 된다. 얘를 알면 나머지가 다 판별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걔를 분리시켜라. 이런 애들인 거죠. 자, 그 다음 제3정규화는 테이블, 엔터티의 일반 속성 간에는 서로 종속적이지 않아야 된다. 뭐 이 말은 뭐냐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주식별자를 제외하고는 여기가 주식별자가 얘거든요. 학생 아이디 별로 이제 데이터들이 쭉 있는 거예요. 주식별자를 제외한 요 두 개 간에는 서로 뭔가 종속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알면 얘가 딱 판별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어야 되는데 학과 아이디만 알아도 학과 이름을 알 수 있네? 그럼 분리시켜라. 그래서 분리가 된 거죠. 제3정규화.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2제3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대신 무조건 하는 게 맞진 않아요. 뭐 간혹은 역정규화도 있고 오히려 정규화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정규화 방법도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마다 조금 다른 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마다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이거는 굳이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 분리시키기가 더 이상하네. 약간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되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뽑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한 3년차, 5년차 정도 되지 않으면 조금 애매한 케이스인 거죠. 대신 이제 그런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서로 뭔가 대화가 되겠죠. 자, 일단 제1정규화. 모든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지금 제품명의 콤마로 뭔가 값을 하나만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는 테이블을 분리한 게 아니라 그냥 행을 그냥 분리를 시켜 놓은 거죠. 내가 데이터 분석하려고 테이블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값이 있다.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이는 내용은 똑같이 아까 전에는 이제 컴마로만 있는다라고 해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컬럼 안에 뭔가 반복되는 그룹이나 다중값이 속성에 있으면 안 될 때, 안 됩니다. 이게 제1정규화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뭐 제1경기장, 제2경기장, 제3경기장. 그럼 제가 나중에 예전에 자문할 때도 그럼 나중에 경기장이 한 10개 생기면 컬럼 계속 추가시킬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려고 하셨다. 그러면은 실제 이게 컬럼을 늘리는 거는 원래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선 되게 코스트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 설계를 하게 된 약간 그런 포인트가 돼버리는 거죠. 뭐 로우가 증가하는 건 괜찮지만 컬럼이 추가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반복 그룹이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같은 문서 번호 안에서 검사 차수가 실제로 1인 경우, 검사 차수가 2인 경우를 회수 명령, 검사 적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1정규화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정규화. 제2정규화도 제가 이미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제2정규화는 그 주식별자
이 하나의 행을 딱 식별할 수 있는 그 키 값을 우리가 주식별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검사기관 코드와 문서 번호와 이 문서의 차수만 딱 알아도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한 개의 행을 딱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쉬운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뭐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뭐 과거 실적 데이터다. 그러면은 뭐 미국 지역에 뭐 새우 S23 핸드폰이 2024년도 11주차에 100개 팔렸다. 그럼 여기에서는 미국 지역의 S23이라고 하는 애가 2024년도 11주차, 얘가 이제 식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딱 고유한 그 한 개의 행에서 얘는 딱 고유한 키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몇 개 팔렸다? 그거는 이제 딱 뭐 5개, 6개가 팔렸다. 근데 만약에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고유값이어야 돼요. 이게 갑자기 중복이 됐는데 하나는 5개가 팔리고 하나는 10개가 팔렸다. 2024년도 11주차에 몇 개가 팔렸는지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행은 딱 이 고유한 딱 키값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런 이제 키값을 만들기 위한 이제 후보키, 얘도 후보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식별 키이기 때문에 이걸로 잡았고요. 그럼 이 주식별자 전체에 나머지 애들이 종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얘를 알면은 얘는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검사기관 코드랑 문서번호, 문서차수를 알면은 검사기관명이 결정되죠. 검사기관 코드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자, 전체 종속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검사기관 코드만 알아도 검사기관명은 결정이 돼요. KF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이네 라고 해서 기관 코드와 기관명이 바로 다이렉트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 알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 따로 떼서 분리시킨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검사결과 유형. 검사결과 유형 같은 경우는 실제 문서 번호만 알아도 돼요. 굳이 다 알지 않아도 문서 번호에 이 검사 결과가 찍혀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필요 없다. 그럼 얘네 따로 뺀다. 그게 제2 정규화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주식별자가 아닌 나머지 애들은 실제 주식별자 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를 하나씩 따져보고 아니면 분리시키고, 이게 이제 제2 정규화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아까 전처럼 검사 결과 유형 코드, 아까 얘가 주식별자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검사기관 코드와 검사기관명,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얘는 검사기관 코드에만 있다고 해서 얘를 따로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검사결과 유형도 따로 분리를 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제 훨씬 더 자유로운 게, 처음에 제가 예시를 든 게 이거였죠. 회수명령이라고 하는 게 펜딩으로 빠지면은 이것만 요 테이블에서 한 줄만 바꾸면 나머지 1억 건이 되든 그게 같이 따라서 수정이 된다. 그래서 보통 신입사원들은 이 정도 컨셉만 알아도 나중에 테이블 보는 눈이나 이런 거 뭐 갑자기 내가 작은 테이블 설계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거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제3정규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예시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뭐 일단 내용을 보면은 식별자가 아닌 일반 속성 간에는 서로 종속적이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별자가 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이미 분리를 3개로 시켰잖아요. 식별자가 아닌 나머지 얘들 속성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 뭐뭐 간에가 없어요. 아예 얘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 식별자를 뺀 나머지 요 3개인데 제품명과 검사결과 유형 코드가 얘를 알면은 제품명이 결정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제3정규화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근데 그래도 제3정규화 예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 아이 하나를 이제 그냥 따로 만들어 봤어요. 학생 그 관련해서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학생 아이디가 있고 학과 이름이 있어. 얘는 학생 아이디별로 그 고유 번호인데, 네.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 이 테이블 안에서는 이 학생 아이디가 지금 키로 제가 한번 예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얘가 남죠? 주식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학과 아이디와 그 다음에 학과 이름, 이 두 개가 서로 종속된다? 학과 아이디를 알면 이름이 결정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따로 얘를 두 개를 분리를 시키는 거죠. 학과, 학생 학과, 그 다음에 학과 아이디와 학과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제3정교화는 이미 이제 제2정교화를 통해서 주식별자가 딱 결정되면 나머지 속성들이 결정이 되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은 나머지 세 번째로 보는 거는 그건 주식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끼리 뭔가 실제 뭐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으면 분리시킨다. 이게 여기에서의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정교화의 필요성은 중복 작업을 최소화시키고 전체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제가 유연성을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테이블 갑자기 고객들이 갑자기 엑셀 파일 하나 열어주고 이것 좀 우리가 시스템화 하려고 하는데 구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주세요. 빨리 2주 안에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개발자가 막 정신이 없어서 이런 정교화를 하지 않고 막 그 DB 설계를 하고 빨리 하고 탈출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정교화를 고민은 해보고 아 내가 이게 정말 공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일단 뭐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딱 개발자가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고객이 간절한데 만들어줄까? 대신 그러면은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본인은 분명히 힘들어질 거다. 하지만 이제 정교화를 조금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본인은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좀 편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1정교화는 모든 속성은 당연히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 콤마로 있거나 반복적인 그룹 형태의 컬럼 값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2정교화 주식별자를 제외하고 일반 속성들은 주식별자 전체를 알면 결정이 되어야 된다. 전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3정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별자를 제외한 그 속성들끼리는 서로 종속적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해도 정교화가 원래 한 5차 정교화까지 있기도 하고 원래 정교화가 무조건 또 답은 아니에요. 너무 막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분리돼서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역정교화라고 해서 또 반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정교화를 알아두면 분명히 나이스한 케이스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그냥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이거 입력할 수 있는 화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달콤하죠. 그냥 단순히 그냥 그대로 테이블 안에 다 집어넣고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오타라도 치면은 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네, 오늘은 정교화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